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1일이고 수요일입니다. 국내 언론에 얼마만큼 많이 보도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하마스의 수장 하이네라는 사람이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거는 하마스와는 이미 전쟁을 하고 있고 이란을 끌어들이는 엄청나게 큰 수거든요. 또 같은 날 아니면 그 전날 골란 고원의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희생을 당했죠.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고위직을 또 사살합니다. 자, 이것은 네타냐후가 미국의 상하원 연합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그 이후에 해리스와 트럼프를 만났는데 둘 다 부정적인 인식을 말을 했었어요. 가자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거기에서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미국과 교감을 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이 비치거든요. 자, 이게 뭐냐 도대체. 자, 어제 나토군에, 미국이 그랬겠죠. 러시아의 깊숙한 내부의 군사기지, 전략 폭격기를 파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참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불을 한 번 더 지르는 거예요. 오늘 일은. 자,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는 트럼프와는 반대 방향에 있고 심지어 해리스의 말조차 무시하는 세력이 있다. 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구석에 몰려 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막 물어제낀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돼요. 자, 거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암살당한 사람이에요. 이스마일 하니에. 사진 많이 보셨죠? 하마스 지도자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 사람이 왜 테헤란에서 암살을 당했느냐. 이 사람하고 경호원 한 명이에요. 암살을 당했는데 경호가 좀 부실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또 이란은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가장 큰 후견인인데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허용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란 입장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스마일 하니에가 테헤란에 있었던 이유는 이란의 전 대통령이 의문스러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됐기 때문에 그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란을 엮는 거예요. 이거는 이란을. 자,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금년이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갑진년 용의 해입니다. 뭔가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올 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러버벅이라고 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 벌레들 둘이 붙어 다니는 애들, 에피킬라에 죽지도 않는 애들, 제 집 옥상에도 많이 날라왔더군요. 에피킬라 왜 안 죽을까? 껍질이 딱딱한 거예요. 모기 같은 금방 죽었을 텐데 덕분에 모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들이 많아가지고 에피킬라 죽지 않는다. 껍질이 딱딱하다. 금 기운이거든요. 쇠금의 금 기운. 음양우행에서 이야기하는 봄, 여름, 가을의 금의 기운이고 왜 가을이 금이냐? 이삭을 웃자란 가지들을 말리고 잘라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칼이죠, 칼. 자, 그런 거랑 또 연계가 된다 이런 생각도 가끔 좀 해봐요. 자,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망이 있었죠. 자, 이 제목 적은 겁니다. 이스라엘 관련 여부 초미의 관심사. 관련됐을까 안 됐을까? 그 이후에 헬기의 고장이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인들이 그 국경을 넘어갔다 왔죠. 무슨 댐 건설 중공식인지 완공식인지 돌아오다가 비가 많이 왔어요. 산악지에 추락했는데
다른 요인들이 탄 헬기도 다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 여부가 강하게 의심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란이 미국에다 연락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관련 여부는 가능성이 있다,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 4월 달에는 그 전에 있었던 레바논에 있는 이란의 그 영사관을 폭격을 합니다. 그때 F-35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란 장성 6명인가가 죽어요. 자,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복 공격, 그걸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안으로 삼아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합니다. 뭐 드론하고 뭐 로켓을 수백 발 쐈다고 돼 있었죠. 그게 4월 13일 날 발생해요. 그리고 하기 전에 미국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이란이 발사했을 때 웬만한 거는 다 요기 당할 걸 알고 발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란도 말하지 않고, 저기 이스라엘이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이란의 모사드 기지 사령부하고 그 작전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레바논에 있는 이란 영사관 폭격에, 그리고 F-35 기지를 폭격합니다. 그건 성공했어요.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다고요. 예. 자, 그렇게 한 바가 있었고 미국한테는 일회성 보복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어요. 그다음 그 전에 금년 초에는 이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해요. 남서부 지방에. 그래서 이미 ISIS가 소행임을 주장했는데 어떤 그 누구의 추모식에 가던 행렬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어요. 그 추모식은 미국의 암살에 의해서 사망한 이란의 장성 추모식이었어요. 3주기. 그는 이라크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믿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왔어요. 제가 이걸 이때부터 살펴봤을 때부터는 항상 이스라엘이 계속 뭔가를 찔렀어요. 이렇게 이란한테. 이란이 참다가 한번 공격을 했었죠. 그렇지만 미국한테 이야기를 했고 주변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 국가들한테도 심지어. 그래서 일회성 공격이다. 그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 건 것은 네타냐후가 미국을 다녀와서 건 것인데 이거는 크다. 예, 이거는 이란의 인내심도 극한까지 도달했다. 헤즈볼라도 동시에다. 자, 이건 전쟁하자는 뜻이에요. 네타냐후는 지금 미국 갔다 와서 국내 정치 기반이 더욱더 약해졌거든요. 예, 뭐 독재나 진배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 네타냐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다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미국이 거기에 공감을 해주는 신용을 한다. 이것은 해리스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다. 그러면 그 현재 미국 전함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에 동조하고 있는 미국의 세력은 딥스테이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그 반대쪽에 있다는 게 분명하다. 해리스는 얼굴마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식의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움직인다. 그만큼 급하다. 네타냐후만큼 급한 게 미국의 딥스테이트다. 여기서 다시 한번 러시아가 트럼프에게 새로운 2차, 3차의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걱정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예. 이 한임의 암살 사건에 있어서, 즉 이스라엘이 통보를 했다, 미국이. 거기에 따르는 미국이 대응을 같이 했다. 영국 함정까지 같이. 요게 핵심이에요. 자, 이것이 전체를 지금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그 정보를 얻은 곳은 여기입니다. 스푸트니크에 있어서 지금 레리에서 본 레리 존슨의 인터뷰입니다. 이 한 2-3분짜리 인터뷰인데요. 이 사람은 전 CIA 요원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채널들의 인터뷰에서 가끔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과거 미국 정보기관에 소속돼 있다가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뜻과 상반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저는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에 관여했던 사람이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적 적국이라고 생각한 나라에 가서 이런 걸 한다. 유튜브까지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다. 예,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예. 자, 이 사람이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2분짜리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고위직 암살에 의해서 거의 하루에 걸쳐서 두 번의 대형 암살 사건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하마스 지도를 살해했기 때문에 이란이 동시에 자극이 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덕 맥그레거의 말을 빌려서 미국 내에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있다. 딥스테이트 일부분이, 즉 이것은 그 딥스테이트는 미국 대중의 의견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명령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정도예요. 이스라엘이 미국 상층부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딥스테이트의 핵심이 이스라엘이다.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이번에도 해리스도 싫다 그러고 민주당, 공화당의 트럼프도 싫다는데 돌아와서 네타냐후가 미국에 통보하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고 미국은 그 행동에 동조한다. 여태까지 바이든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딥스테이트이 작용을 한다. 바이든은 이미 지금 뭐 존재감을 상실했고요. 해리스도 그게 포위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든이 정신 나간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지난 몇 년 동안 해리스는 밀려나 있었어요. 그런 그녀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올라섰는데 역시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굴리는 것은 딥스테이트다. 자, 이 말은 뭐냐?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들이 만질 수 있다. 즉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현재 정책은. 그리고 그런 딥스테이트이 네타냐후 못지않게 무리수를 현재 두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한반도 정책이나 기존의 미국의 패권적인 외교 정책이 이번에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되면은 크게 안 바뀔 수 있다. 대신에 트럼프가 되면은 천지개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강하게 암시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한 레리 존슨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미국과 영국의 군함이 지중해로 이동한다는 첩보가 있다. 아마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탔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서. 요 암살과 때를 맞춰서 이동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까 봐 오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레리 존슨은 미국이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뭐 영국은 딸랑이로서 따라오는 거니까 이럴 때. 그리고 이 함대 규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병대가 동행한 듯하다. 이러면은 타격 전단 정도는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병대가 이동하는데 뭐 수십 명 오겠습니까? 1개 대대 정도는 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습 상륙함이 와야 돼요. 그럼 그 지원함도 와야 되고 호위함도 와야 돼요. 그 정도 규모가 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헬스가 한 말은 뭐냐 도대체. 헬스가 실권이 있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거냐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봐서는 실권이 없다 쪽이 한 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데 헤즈볼라하고 이란이 참을 수 있을까? 없다. 네. 자, 이거는 이 딥스테이트이 뭔가 구체적인 승리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흙탕물을 만들 수 있는 일이면은 무조건 한다. 이건 절망적인 도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가파예요 지금. 다 무시하고 지휘계통. 자, 여기서 이제 러시아의 입장을 한번 보면 러시아도 어제 지금 투플레퍼 폭격기가 하나 날아갔는데 나토의 공격에 의해서 이걸 시비를 걸고 나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이야기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크게 보도를 타지 않았어요. 핀란드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크죠. 200km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까지는 2,000~3,000km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드론 두세 대가 또 날아왔어.
날아오는 동안 포착도 안 되고 날아갔다? 아니에요. 방심한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자, 어디도 그렇게 보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참고 있는 거죠. 참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린다. 자, 예전에 한 말이요, 이란과 관련해서 러시아 쪽에서 나온 말이죠. 미국이 만약 이란 쪽에 관여한다, 지금 함대가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정회를 통해서 이란에 뭔가 일이 생길까봐, 내지는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으니까 레바논하고 이란이 한 묶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제인가요? 터키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야기했죠. 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에다가. 그런데 해병대 강습 상륙단 일개 대대나 일개 연대를 보내서 그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란이 불컥한다면은 그거 갖고는 안 될 거예요. 대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는 의미예요. 딱 바라는 거예요. 그걸로서 이란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개입된다. 그럼 미국이랑 전쟁하는 거다. 그 포석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한 말이 이거죠. 미국이 관여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응? 미국이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러시아도 이란을 지원할 것이다. 자, 이거는 전선이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선이 더 활발해지겠죠. 거기다가 두 번째 전선 얘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앞에 바다가 페르시아 해역이 페르시아만인데 거기가 막힐 가능성이 커요.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수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면서 여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중이고, 1대1로 사업 관련해서 이 근처에 미래를 보고 투자해 놓은 게 많아요. 중국도 들어온다. 자, 이런 걸 보고도 이런 짓을 벌였고,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네타냐후가 손을 잡고 이렇게 갔다. 이거는 막가파라고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헤즈볼라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까 레리 존슨 전 CIA 요원의 의견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정말 참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 참았잖아요. 투폴레프커. 이것과 핀란드에서 날아와서 들어오는 이걸 격파한 거, 즉 나토 진영에서 날아온 거예요. 나토의 직접적인 공격이었어. 이거는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참아요. 보도도 하지 않고. 참았고, 이 사안과 이번 오늘 하마스의 한이의 암살은 한 패키지예요. 한 패키지. 즉, 이 세상에 지금 전선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선과 가자 전선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다 시비를 건 거예요. 지금 판 키우자고. 첫날은 러시아 너 흥분해서 과감히 반응해. 그러면 미국보다는 나토군을 넣어서 먼저 전쟁 한번 벌여줄게 라는 게 일반안. 그 다음날 바로 이란 덤벼, 헤즈볼라 덤벼. 이란을 판국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 두 개는 패키지라는 것을 저는 푸틴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티면 된다. 이제 98일 남았죠. 미국 선거까지. 트럼프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이란한테다가 메시지를 줄 거라고 봅니다. 참아.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두고 봐야 되겠죠. 며칠 있으면 나오겠죠. 자, 이게 어제 제가 투플레프 건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죠. 예. 아마 이거 전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투플레프 기하고 중국의 전략 초계기인지 전략 폭격기인지가 두 개가 같이 베링 해협을 나르면서 그 알래스카 근처에 미국의 항공 식별 구역에 들어갔었죠. 예, 그걸 큰 도발로 인식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동해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죠. 중국기도 그렇고 러시아기도 그렇고. 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한 대응이죠. 그것은 공격을 하는 거랑 항공 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에요.
항공식별구역에 들어가서 상대방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공하고 아니거든요. 그게 발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인데 반응은 과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딥스테이시 지금 초조해하고 있다. 연이틀 이런 대형 건수를 계속 터뜨린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미국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딥스테이시 꼭대기에 앉아 있다. 네타냐후가 미국을 부린다. 이렇게 감히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판이 만에 하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엄청나게 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트럼프도 유명무실해져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불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딥스테이시 해리스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말릴 거라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미 터키가 이스라엘 관여하겠다 군사적으로. 예. 자, 이런 부분들은 푸틴이 하는 이야기는 네타냐후가 광폭해진다고 하면은 만약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 이긴다면은 그리고 네타냐후는 그 길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 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11월 달 이후에 네타냐후를 징치해라 이런 방식으로 그런 메시지 정도 이란한테도 그런 메시지 정도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참으라가 아니고 연기해라 너의 행동을. 네. 자, 네타냐후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렇게 했죠. 네타냐후가 이래저래 만나겠다 하니까 날짜를 왔다 갔다 하다가 확인을 해준 후에 그의 뭐 웹페이지나 홈페이지에다가 아니면 뭐 SNS에다가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이죠. 지금 웨스트뱅크 대통령의 서신을 올렸죠. 그러면서 중동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금요일에 네타냐후 만나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네타냐후 만나기를 고대한다. 하지만 중동의 평화를 더 고대한다. 물먹인 거거든요, 이거. 자, 이거는 이때까지 그가 해온 이야기를 봤을 때 이거는 진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해리스를 만났을 때 해리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자의 고통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가자 전쟁 끝낼 시점. 자, 이번에 행동은 해리스의 말을 뭉개버리는 행동이에요. 즉 해리스가 실세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 한반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타겟이 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란. 여기서 북한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꾸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미국을 타격할 수준 정도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다. 그런 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북한은 미국을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다. 북한과 악연이 많을까요? 이란과 악연이 많을까요? 북한이 절대 뒤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언급이 없거든요. 이거는 보복을 겁낸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즉 북한이 ICBM을 실제 미국 칠 수 있고 미국이 맞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 연이틀 발생했거든요. 이 놈은 최고의 공격이에요. 딥스테이트 공격이죠. 해리슨 껍데기라는 거죠. 예, 이것을 러시아의 푸틴이 트럼프를 보고 참는다. 그리고 이란을 설득한다. 너의 행동을 조금만 연기해라. 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연기해라. 왜? 트럼프가 승리를 하더라도 네타냐후는 더 세게 달려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나라로 떨어지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